여러분, 꿈에 고인이 나와 꿈 당사자에게 큰 영향 미칠 만한 일을 알려주는 건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겪은 이 사연 때문이죠.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15년 전 저희 할머니는 큰 삼계탕집을 운영하셨어요. 할머니 가게는 산 아래 있던 아름아름 유명한 식당이었던지라 늘 손님이 많았었고,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침부터 혹은 퇴근한 이후부터 늘 할머니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 저랑 제 동생은 할머니 집으로 하교를 해야 해서 학교도 집 근처가 아닌 할머니 집으로 다녔었고요. 그래서 어릴 적 제 기억은 할머니 집으로만 가득해요. 할머니 집 뒤에 있던 산, 등산복을 입은 손님들, 이급수의 계곡, 닭장, 밭 등등.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고, 가족 모두 정신이 없었지만 장례식장을 찾은 손님이 많아서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식당의 단골 손님들, 친척들, 할머니의 지인분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장례식장 방을 2개 빌렸어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사촌들 중에 첫째였기 때문에 동생을 포함해 아주 어린 사촌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마음 추스리기도 바쁜 어른들은 많은 손님들 때문에도 정신이 없어 아이들을 챙길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구석진 자리를 찾아다녔죠. 그날은 이른 새벽으로 기억해요. 구석진 곳에서 동생을 비롯한 사촌 동생들과 저는 외투만 덮은 채로 잠에 들었고, 저는 꿈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사실 바로 며칠 전까지도 할머니를 만났던 터라 당시 꿈에서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할머니랑 같이 있던 걸 당연스럽게 여겼었어요. 저랑 할머니는 수다를 떨면서 시내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시장에 가야 한다고 하셨고, 교복을 입고 있던 저는 학교에 가야 한다 했었죠. 정류장에 다다를 때쯤 저는 할머니랑 같이 내리고 싶으니 같이 내리자 했는데 할머니는 저 먼저 내리라 그러셨어요. 본인께서는 꼭 시장에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할머니 집이 여긴데 나랑 같이 내리고 시장에는 나중에 가세요 라며 무작정 떼를 썼죠. 할머니는 첫째인 저를 어릴 때부터 아주 예뻐해 주셔서 어지간한 말은 다 들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번도 내신 적 없던 큰 소리로 호를 내시며 안 내리고 뭐하노? 퍼뜩 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 버스는 정류장에 멈춰 섰어요. 익히 알고 있는 할머니 집 앞이자 저희 학교가 있는 정류장이었죠. 기사님은 버스를 세운 채 저랑 할머니가 실랑이 하고 있는 걸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버스 문은 열렸는데 내려라, 같이 내리겠다 하는 실랑이가 점차 길어지자 결국 기사님이 문을 닫으셨고 버스가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실랑이 할 때까지도 한 번을 쳐다보지 않던 모든 승객들이 버스가 출발하니 무서운 얼굴로 동시에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할머니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만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제가 섬뜩해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화들짝 놀란 할머니는 저를 버스 창문으로 힘주어 무작정 밀어버리셨어요. 당시 체구가 초등학생만큼이나 작았던 저는 어렵사리 어찌저찌 창문 밖으로 떨어져 밖으로 나오고 말았죠. 할머니와 인사를 할 틈도 없이 버스는 빠른 속도로 멀어졌어요. 손 한번 흔들 틈도 없이 빠르게 말이에요. 할머니! 소리치다가 멀어져가는 버스를 뛰어 잡으려고도 해보고 했지만 버스는 금세 점이 되어 사라졌어요. 저만 거기에 덩그러니 남았죠. 그제서야 뒤늦게 온몸이 아프며 고통스러웠고 저는 그렇게 꿈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는데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볼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눈은 매웠고 기침은 끝도 없이 나왔죠. 다급한 마음에 손을 짚어 일단 무엇이든 열었어요. 정확히 어디에서 잠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위험하다는 자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손에 집히는 몸들을 누군지도 모르면서 깨웠고 차례로 동생들이 일어났어요. 출구를 찾는 사이 울음 섞인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자 어른들이 달려왔어요. 매운 연기에 제대로 눈도 못 뜨는 저와 동생들을 위해 급히 밖으로 데려나가 세수를 시켜주시고 코를 풀게 하셨어요. 이야기의 즉슨 그랬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 저와 동생들이 잠든 방의 주방에서도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불에 얹어진 국이 그대로 잊혀졌던 거예요. 냄비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탔고 본격적인 화재로 번지기 직전 제가 일어났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고인과 함께 타는 버스는 흔히들 말하는 저승으로 가는 버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내린다는 건 이승에 남는다는 뜻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니 섬뜩하게 저만을 쳐다봤던 승객들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았어요. 제 꿈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할머니에 대한 감사함에 한 번 더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크게 울었어요. 우리 자식들 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어느새 다 커버린 손주 이제 크게 도와주실 일도 없는데 한 번쯤 다시 꿈에 나와주셨으면 하고 바랄 때마다 그때의 일이 생생히 기억나네요.